안녕하십니까. 김학도의 판도사 김학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요즘 같은 가을은 가을대로, 각 계절마다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곳을 찾아가려면 또 해야 될 일, 해야 될 생각들 참 많이 있죠. 정보 수집도 많이 해야 되고, 돈 계산도 잘 해봐야 되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오늘 현병수 씨 그리고 김희준 씨 모시고 여행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모저모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희준 씨는 여행 참 좋아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그냥 봐요. 놀기 좋아하게 생겼죠. 저도 놀기 좋아하게 생겼어요. 내가 학생 때는 네. 또 여행을 많이 가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거든요. 올해 여름만 해도 속초, 부산, 그리고 가평까지 갔다 왔으니까 여행을 틈틈이 하는 편이죠. 근데 유럽 배낭여행을 못 가본 게 늘 너무 아쉽습니다. 여자 혼자 갈 때는 아니죠, 그죠? 그렇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혼자 가기엔 조금 나이가 지금 들었어요. 아, 그래요? 사실 유진 씨는 언제든지 떠나면 떠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우리 병수 씨나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생기고 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도, 특히 배낭여행 같은 거는 꿈도 못 꾸죠. 아유, 그럼 꿈도 못 꾸죠. 이런 배낭여행, 특히 뭐 장기로 어디 여행, 장기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기를 팔아야 갈 수가 있어요. 예. 장기는 매매가 법적으로 안 됩니다. 예, 그런 게 위험합니다. 그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장기를 판다는 거죠. 아, 장기를 제가 뭐 판다? 이제 행사라도 가야, 외국에 행사라도 가야, 마이크라도 좀 잡고 한인촌에 행사라도 해야 이게 순발력이 이게 대단한데, 네, 우리 그러니까요. 현병수 씨.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지금 여행을 가려면 일단은 야. 무조건 이거 경제적인 요게 곱하기 오케이. 3이 돼야 돼요. 네, 알았어요. 돈 계산부터 우리는 합니다. 네. 특히나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 진짜 꿈도 못 꿔요. 예, 네. 맞습니다. 특히 환율이 올랐다 치면은 해외 가기, 우리나라 돈 많이 들여가지고 외국 돈으로 바꾸면은 돈이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환율이 올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 체크를 하면서 슬픈 가장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제 환율 체크를 하면서 과연 이것이 적정 환율인 건지 아니면 올랐는지 내렸는지 뭐가 뭔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정말 모르겠어요? I don't know. 그래서 오늘 이 환율에 관한 얘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병수 씨 그리고 김유진 씨에게 제가 좀 공부 좀 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같네요. 해오셨습니까? 당연히 했죠. 야. 근데 해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에서 은행에서 환전을 하는 정진호라는 친구가 실명을 있어요? 얘기했네요. 예. 네. 아무튼 그런 친구한테 과외까지 받았어요. 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하면 판도사가 아니겠죠. 지금부터 재미나고 쉬운 환율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출발!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김학도의 판도사. 환율에 대한 얘기를 쉽게 그리고 재밌게 해드립니다. 환율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는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가득하니 채널 고정하세요. 환율 이 10원에 얼마나 우리가 면도날처럼 정말 예민해집니까? 그렇다면 환율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더불어 환율 변동에 따른 사회적 현상까지 탐구해 봅니다. 빨리 따라오세요. 네, 김학도의 판도사 시작하겠습니다. 환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걱정이 되는 게 여성분들이나 어린 친구들, 환율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야,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채널을 이렇게 돌리려고 할까봐 좀 걱정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여성분들 지금 채널을 돌리는 순간 남자친구가 등 돌릴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지금 채널 안 돌리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버실 거고요. 그럴 그렇죠. 겁니다. 예. 네. 우리가 사실 호르몬 공부할 때도 어땠습니까? 호르몬 얘기할 때 정말 쉽다고, 정말 이지하다고, 정말 베리베리하게 굉장히 칭찬을 쉽게 풀어줬죠. 네, 엄청나게 받지 않았습니까? 게시판에 병수 오빠는 왜 그렇게 쉽게 설명을 잘해주시는지. 그런 없는 얘기 글은 지어내지 없었어요.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말 쉽습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네. MSG 얘기할 때도 그랬고요. GMO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오늘 보시면 또 딴 데 가서 잘난 척도 좀 하실 수 있고요. 네. 예. 김학도의 판도사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풀어드립니다. 자, 일단 환율. 이 환율이라는 게 뭔지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환율이란 교환 비율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화폐와 상대국 화폐 그 간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다라고 하면 1달러와 우리 돈 1,000원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야, 점점 쉬워지네요.
정말 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환율이 1,000원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1,300원이 됐어요. 이런 걸 우리가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곧 우리 돈 가치가 내려갔다, 하락했다라고 또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겠고 더 네. 쉽게 좀 설명을 더 하자면 쉽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네, 오케이. 이제 월세에 500에 30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500에 30에 사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아줌마가 와서 1,000에 올려달래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은 올라갔지만 월세는 하락했다, 내려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요. 모르겠는데요. 예. 아무튼 그 전까지만 하고 요거는 좀 알아서 편집해 주시겠어요? 외국 돈 그 1달러를 그러니까 1,000원 주고 샀다면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300원을 줘야지 1달러를 살 수 있다고 한다면은 네. 그만큼 우리나라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그때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좀 짜증이 나겠죠. 돈을 더 줘야 다른 나라 화폐를 살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환율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여행을 못 가고 또 뒤로 미루는 정말 안 좋은 그런 상황이죠. 설레었다가 여행을 갑자기 뒤로 미루는 상황이 또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환율이 내려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좋아요. 오늘 두 분이 각을 세우면서 오늘 환율 얘기도 대결 토크, 대결 구도로 가는 건가요? 대결 토크는 아니고요. 병수 씨가 환율은 내려야만 좋다고 말씀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오르는 것도 장점이 있고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오늘 해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현병수 씨가 환율이 떨어졌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지 얘기를 또 해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환율이요. 내렸을 때 좋은 점, 아울러서 환율이란 무엇인가, 왜 오르고 내리는가에 대한 궁금증까지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관해서는 각 외국한 은행마다 자율고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본점에서 환율을 고시해주면 각 영업점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는 이유, 즉 통화 가치가 강세로 가는 이유는 국가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경상 흑자가 유지되거나 자본 흑자가 유지가 될 때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아들과 배우자가 지금 유학을 가 있는데 최근 국내에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송금 보낼 때 그 원화로 환산했을 때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고 미국에 있는 저희 가족들이 송금 받을 때도 그쪽에서도 더 많은 달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 수입 식품의 경우 환율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 또한 환율 변동에 의해서 변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높았던 시점에 상품이 1,000원이었다면
현재 30에서 40% 정도 할인된 6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3월의 경우 환율이 하락해서 가격 인하가 한번 이루어졌었고 그때도 고객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었는데 지금 지난달에 한 번 더 환율 하락에 대한 가격 인하가 이루어져서 지금 매출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환율이 10% 올라갔을 때, 즉 원화 가치가 10% 절하됐을 때 그 우리 물가 상승률이 0.2에서 0.3%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그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 원자재를 더 비싼 가격에 들여와야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잘 봤습니다. 환율이 떨어졌을 때, 이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 조금 주고 살 수 있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수입품 살 때도 그렇고요. 여행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콩나물을 우리가 사도 100원 더 우리가 깎고 싶은 게 또 사람 심리잖아요. 100원을 더 주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환율 이 10원에 얼마나 우리가 면도날처럼 정말 예민해집니까? 일단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좀 잘 들어주세요. 자, 국내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보다 국내 원화 수요가 더 많아지면요. 환율 하락이 일어나는 건데 딱 들어도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우리 돈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좀 말하면서 헷갈리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 결국 이 환율 변동이라는 것은 이제 소비 생활,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그런 큰 생각으로도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환율이 일단 낮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잖아요. 어려운 말 좀 써보겠습니다. 이제 환율 하락은 내수 경기를 좋게 한다. 어때요? 이거 좀 있어 보이나요? 느낌 있나요? 일단 계속 해보세요, 좀. 예? 예. 좀. 일단 또 환율이 낮으면, 뭐 갑자기 나를 평가해? 환율이 낮으면 외국 상품들이 일단 싸져요. 싸지고 수요가 또 증가가 되니까 수입 업체들도 덩달아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수입업체 말고 수출업체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외국 기업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이 여자 약간 당황스럽게 하네요. 그건 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양날의 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는 게 더 반가운 소식이라는 유진 씨 얘기.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환율이 올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실까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상대국에 수출했을 때 좀 더 싸진 가격으로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수출이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통화 이제 뭐 환율을 얘기할 때는 보통 원달러 환율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전반적으로 호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10원 상승했을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대략 한 2,700억 정도의 매출이 증액되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대략 한 1,500억에서 1,700억 정도 증액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산업, 자동차, 선박, 전자산업에 있어서 수출 호황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경우에는 고용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고용이 증가되면은 실업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환율 상승 그리고 기업의 수출 경기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 마지막으로 고용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낮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선순환 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수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돈으로 1,000원 받고 팔던 물건을 1,200원 받고 팔 수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이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선박이나 자동차, 철강 산업 같은 수출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유진 씨 말처럼 환율 하락이 반가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부품 하나에 불과 몇백 원 차이가 난다고 쳐도 결국 수천, 수백억 원의 차이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요, 이게 환율이 내려가면 가뜩이나 이제 이익이 얼마 안 되는 회사들 있잖아요. 없는 회사들. 예. 없는 회사들은 그만큼 순이익이 또 없어지는 그런 정말 안타까움을 겪게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환율이 내려가면요. 부담 없는 가격 때문에 수입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수출업자들이 더 힘이 들고 수출길이 막히면 국제시장에서 우리 물건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줄어드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는 무조건 외국 여행 갈 때 좋으라고 환율 무조건 떨어져야 돼. 이거 우리가 싼 값에 사야 돼. 이런 말은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확 들었죠? 갑자기 좀 숙연해지네요. 네. 예, 이제 수출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마 TV를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아까 이렇게 막 털었던 것들, 그거 들으셨으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하셨을까봐, 네. 예, 좀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 그냥 좀 막 던졌네요. 자, 예. 사죄했으면 됐고요. 네. 네, 우리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유진 씨 얘기,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내려야 한다는 병수 씨 얘기 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적정 환율은 얼마 정도면 적정 환율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1달러짜리를 얼마 주고 사면 가장 적당한지 이거는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 일단 우리나라 환율을 이론적으로 감안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구매력 평가나 아니면은 내외 금리차, 경상수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적정 환율 수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달러 환율은 대략 한 1,020원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020원까지 빠르게 내려갈 경우에는
수출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해외 자본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만만하게 내려가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수출 경기만 보고 경기 부양 쪽으로만 감안을 한다면은 환율은 적정 환율 수준보다는 좀 더 위에 있어서 수출 경기가 좀 개선되는 모습에서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 그러니까 1,070원 내외에서의 등락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수출 경기의 개선과 경제 성장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적정한 환율이라고 한다면 1,000원을 조금 넘는 돈, 1,000원을 조금 상회하는 그런 돈이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요, 환율이 오르건 내리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면 한쪽은 이득을 보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균형,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수입을 할 때는 일단 싸게, 수출을 할 때는 또 비싸게. 네. 이게 이제 가장 기가 막힌 또 현명한 또 그 모든 방법이 딱 맞는 경우인데 요게 다 우리 마음 같지가 않은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네, 그렇죠. 또 수입액이 많으면 GDP가 떨어지고 수출액이 많으면 GDP가 올라갑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균형은 유지하되 수입보다는 수출이나 생산이 어느 정도는 더 많아야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 같은 평범한 소비자들은요, 환율이 올랐다 하면은요, 외국 물건의 소비는 좀 줄여주고, 환율이 좀 낮아지면 여행도 한 번쯤 이렇게 가는, 그래서 소비를 적당하게 해주는, 단 여행 가서 펑펑 쓰면 안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환율 공부 어렵지 않죠? 판도사의 선택. 환율은 자국 화폐와 상대국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을 일컫는 것으로 국내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보다 원화 수요가 더 많아지면 환율이 내려가게 돼 외국 여행을 가거나 수입품을 구매해야 할 때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반면 환율이 오르면 소비자는 불리에 치지만 자동차, 선박, 전자제품을 비롯한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환율 하락이 지속된다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돼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결국 환율 변동에 따른 각각의 장단점은 있게 마련. 환율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경제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므로 1,000원을 상회하는 정도의 적정 환율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적정 환율 유지에는 개개인의 소비 성향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생활 속의 고급 정보를 드리는 동급 최강 교양 정보 프로그램 김학도의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환율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기억을 한 15년쯤으로 거슬려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IMF 생각나십니까? IMF 생생하죠? 생생합니까? 예, 우리 또 할머니가 정말 나라를 살리려고 금리까지 팔았어요. 정말 식사도 못 하시고. 아이고야. 예, 밥을 차려주시는데, 못 드시는 거예요. 예, 병수야, 넌 먹어라. 난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예, 금리를 팔았어. 그 할머님의 아픔이 우리 국민의 아픔이었어요, 사실은. 생생합니다. 아주 그게 생생. 이제 금팔아서 수출해서 빚을 갚기 위한 네. 우리 국민들의 애틋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자, 유진 씨 생각은 15년 전 기억이 과연 날까요? 저는 아주 어릴 적이라 기억이 좀 희미하긴 해요. 15년 전이. 또 아주 어릴 적이에요. 다 겪고, 예, 뭐 약간 흐르는 세월이 희미하긴 한데 느껴지는데. 하지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죠. IMF, 정확하게 말하면 IMF 구제금융요청이죠. 97년도에 우리나라의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외환 위기를 겪었잖아요. 네. 그 결과 국제통화기금의 자금 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건입니다. 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큰 위기를 겪게 됐고요.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또 방심하다간 제2의 경제 위기가 안 온다는 보장은 없다. 뭐 이런 기사가 요즘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중에서도 제가 또 해야 할 역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주머니 구멍이 났어요. 여러분들 주변으로 이렇게 정말 외화가 줄줄 새고 있거든요.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현병수 씨가 어떤 얘기를 해줄지 더욱더 궁금합니다. 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병수의 팁 오브 판도사.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여러분, 예전에 어르신들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수야, 잘 들으래. 아껴야 잘 사는 기라. 알겠나? 아, 예, 그럼요.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아껴서 세계 경제력 순위 15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와. 자, 맞습니다. 나라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생활 속 모르게 낭비되고 있는 외화를 아끼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입 에너지 의존도는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체 9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석유, 석탄, 가스라고 볼 수 있고요. 원자력 에너지 또한 수입 에너지 원입니다. 석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인데요. 산업 부분에서 사용되는 부분이 한 60% 정도, 가정 상업 부분이 10% 정도, 그 다음 수송 부분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석유는 대부분 석유화학 제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너지 부분으로 봤을 때는 수송 부분에서 가장 많은 석유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어컨만 여러분께서 가동하지 않고 운전하셔도 한 20% 정도의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름철과 같이 날씨가 더워서 부득이하게 에어컨을 사용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송풍 단수만 낮춰주더라도 한 5에서 10% 정도의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신터보리, 신터보리, 신터보리야. 자, 이 노래 정말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우리 몸에는 우리 것이 좋다라는 다저성어인데요. 경제 활동에도 그 조상님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외화를 가장 많이 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해외에 나가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요. 저도 가끔 일 때문에 해외를 많이 나갑니다. 가끔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외화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보시죠.
또 뭐 이제 샴푸나 비누, 뭐 노트 필기구 같은 이런 생필품 같은 경우도 또한 뭐 이제 카메라나 이런 공산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질이 훨씬 더 좋고 이제 해외보다 훨씬 더 저렴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리 좀 준비해 가시는 게 좀 좋은 알뜰 여행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현병수의 TOP 1인 2역 독보였습니다. 네. 생활 속에 외화 아끼는 팁을 주셨는데요. 불필요한 수입 에너지 사용을 좀 줄이고 수입품 사용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외화를 아낄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또 쉽게 말해서요, 외국 물건을 이렇게 펑펑 쓰게 되면 네. 그 나라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석유 같은 거 우리가 안 쓸 수는 없어요. 원료를 100% 또 수입을 해와야 되는 만큼 조금만 우리가 좀 덜 쓰고 낭비를 좀 막자는 의미에서 좀 준비를 해본 거예요. 네, 더 쉬운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요. 네. 우리가 우리 쌀을 안 먹고 외국 쌀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 농부들이 그냥 좌절하죠. 이천에 있는 우리 당수께서는 아주 그 쌀 농사를 짓는데 거의 지금 이 방송 보시면 크라잉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농부들이 힘이 들면 소비하는 사람들도 힘이 들고 결국 우리 모두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겁니다. 네, 우리 또 제 VCR인데 나름 또 제가 준비했던 건데 유진 씨 비유가 또 굉장히 와닿네요. 그 밖에도 또 뭐가 있습니까? 종이는 우리가 이면지를 쓰는 거,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그 모피 의류나 고가의 가구 같은 거는 사실 이거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니까 네. 웬만하면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솜으로 누빈 옷도 굉장히 따뜻하지 않습니까? 올겨울에는 저렴하고 따뜻하게 우리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요. 요즘에는 패셔니스타들도 인조털 굉장히 많이 입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가면 연예인이라면 옷방 하나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옷방에 딱 들어가면 인조털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또 뭐 나름 스타잖아요. 겨울에 본 적이 없어서 아직 그 모르겠어요. 인조털밖에 없어요, 옷이. 사실 인조. 그리고 제가 또 그 우리 조선시대 인조 임금님, 인조왕님의 또 48대 후손이거든요. 아니, 다르잖아요. 이 씨도 아니시잖아요. 외가 쪽에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자, 결국 뭐 그 나라의 경제 사정은요,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게 외화 아끼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덜 쓰고 네. 좀 참고 현명하게 소비하고 이 모든 게 어우러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국 나가서도 절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심지어 외화 쓰려고 환전하는 그 순간부터 외화는 아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명 똑소리 나게 환전하는 팁입니다. 네, 오늘 똑똑한 환전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최현호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먼저 환전을 하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네, 먼저 환전할 돈이 있어야 되겠고요. 100만 원 이상 환전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해외 나갈 때 경비가 만만치 않은데 환전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환율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합니다. 결국 싸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일 수가 있는데요. 그 싸게 사는 시점을 포착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제공하는 고객이 원하는 환율에 도달했을 때 알려주는 서비스나 스마트폰에 환율 앱을 깔아서 수시로 환율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환율에 도달했을 때 은행을 방문하신다면 좋은 가격에 환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장님, 제가 이번 휴가 때 친구랑 같은 나라 돈으로 같은 금액을 환전을 했는데 제가 조금 덜 받아서 굉장히 속상했거든요. 환율이 왜 하루 차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환전한 환율이 달라서 그런 것인데요.
그건 하루에도 환율이 수십 번씩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인은 외환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환율이 바뀌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객마다 환전한 환율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A라는 고객과 B라는 고객이 있었는데 은행에서 우대해준 우대율이 달랐다면 어떤 고객은 좀 더 싸게 환전을 하셨을 거고요. 또 다른 고객은 좀 더 비싸게 환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리포터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환전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거래은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전을 하실 때도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다른 은행보다 훨씬 좋은 가격에 환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마다 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계나 동계에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는 그런 시점에 은행이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환전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사이버 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시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리 환전 예약을 하시고요. 편하신 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셔서 외화를 찾아가시는 방법인데요. 환전하실 때 일단 최소한의 금액만 환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돌아와서 외화가 남으면 교환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 외 경비 등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행자 수표는 현찰을 많이 들고 가시는 부담을 더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 수표 위조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은행에서 여행자 수표를 발행해 가시면 전혀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독소리 나는 정보였습니다. 네, 다음번 해외 나갈 때는 모두들 조금이라도 좀 싸게 환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을 수시로 체크를 하시고 또 동향을 파악하는 게 기본이라는 것도 아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마다 환율 우대 쿠폰이 홈페이지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그걸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거래은행, 이 주거래은행 있잖아요. 거기에서 환전을 하면 알아서 또 친절하게 우대를 해주니까 이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단골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단골. 서비스가 있잖아요. 단골도 제가 이제 약국도 옛날에 단골을 정해 놓으면 좋다는 얘기를 좀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요거 단골. 단골 은행도 요럴 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일정 금액 이상 환전을 하면 무료 여행자 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러면 결국 또 돈 아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짜배기 정보 정말 많았습니다. 두 분이 하실 말씀 하나씩,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씩 남겨두셨다고 하는데 Very important 포인트에서 여러분 그 정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병수의 VIP입니다. 네, 이제 또 환전을 하실 때 여행 갔다 온 사람에게서 이제 남은
달러나 뭐 이런 거를 직거래로 좀 싸게 사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돈이 좀 남으시면 뭐 이렇게 네. 행거칩으로도 좀 달러를 이렇게 쓰고 하는데 예, 요걸 또 여기 쓰네. 아무튼 요런 달러를 이제 직거래로 할 때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조 지폐일 가능성이요 0.0001%라도 존재하는 한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직거래보다. 그렇죠. 직거래는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나쁜 직거리다. 나쁜 직거리다. 그렇죠. 직거래는. 직거래는 알겠습니다. 나쁜 직거리다. 예. 그렇습니다. 직거래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엔 보상받을 길이 없으니까 더욱더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유진의 VIP 만나보시죠. 네, 평소에 알뜰하게 생활 잘 하다가도 해외여행 나가면 과소비 진짜 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여행 한번 갈 때 쓸어 나간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그 돈을 아껴서 여행을 한 번 더 계획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요? 네. 자, 생활 속 유용한 팁을 전해드리는 김학대 판도사. 오늘 환율 얘기 나눠봤습니다.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어떻게 만족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혼자 공부하시고 귀찮은 주제들 있으시면요. 저희 게시판에 글 올려주십시오. 우리 현병수 씨, 김유진 씨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판도사의 결론. 환율의 변화는 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경제 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수입 에너지를 아껴 쓰는 것은 외화를 절약하는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인데요. 특히 급가속, 급제동을 하지 않는 바른 운전 습관과 과도한 난방을 자제하는 것 등으로 석유를 절약하고 지나친 외제품 소비를 줄이는 것은 나라나 기업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전을 할 때에도 미리 환율을 체크하고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해외 여행 경비를 절감해 외화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환율 전쟁의 시대라고도 불리는 21세기. 환율 변동은 개인의 경제 생활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개개인의 현명한 소비가 절실한 때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고추 있잖아요, 고추. 이 고추가 매운 고추가 영양가가 많을까? 아니면 안 매운 고추가 영양가가 많을까? 야, 요거 환율보다 좀 더 쉬운 과제네요. 예, 이것도 쉽게 한다고 좀 어려웠는데. 이건 아무래도 매운 고추가 많지 않을까요? 땀도 좀 흘리면서 이렇게 하고 매운 거니까. 근데 매우면 많이 못 먹잖아요. 근데 많이 먹어야 이게 비타민이든 뭐든 섭취가 되는 건데 매우면 별로 못 먹는데 안 매운 게 낫죠. 안 매운 걸 좀 네, 많이 안 먹는 매운 게 걸 더 많이 낫다. 먹는 게 영양소 섭취에 훨씬 제 생각에는 좋다. 매우나 안 매우나 영양가는 똑같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아니야, 매운 거. 이거 좀 매운맛을 좀 봐야 정신을 차리지. 매운맛을 왜 다음 주 기대되네요.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